네, 안녕하세요. 기술 전문가 진입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와 시장을 분석하는 하나입니다. 오늘 저희가 정말 흥미로운 기업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바로 AI 혁명에 보이지 않는 심장,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입니다. 자, 진 전문가님.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요즘 다들 엔비디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성능의 AI 칩을 안정적으로 뛰게 만드는 전력 시스템. 그러니까 그 심장은 과연 누가 만드는 걸까요? 오늘 저희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그 심장 이야기를 하려면 이 숫자부터 보셔야 합니다. 7%. 이게 뭐냐면요. 2030년이 되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무려 7%를 데이터 센터가 혼자 다 쓸 거라는 예측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인도라는 나라 전체가 쓰는 전기랑 맞먹는 수준입니다. AI 혁명이 좋긴 한데 이러다간 엄청난 전력 위기라는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거죠. 와, 7%라니 상상도 안 되네요. 근데 그게 투자 관점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냥 뭐 발전소를 더 지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문제가 단순히 전기를 많이 쓰는 걸 넘어서 어떻게 쓰느냐에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존 데이터 센터는 54V 시스템을 썼어요. 이걸 아주 좁은 빨대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AI 칩은 점점 더 많은 물, 즉 전류를 달라고 아우성인데 빨대가 좁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을 엄청 세게 밀어 넣어야 하죠. 그 과정에서 마찰열이 생기듯이 어마어마한 전력이 그냥 뜨거운 열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비싼 전기 사와서 그냥 허공에 날리는 말 그대로 돈을 태우고 있는 셈이죠. 아, 그런 비효율이 있었군요. 그렇다면 이 답답한 전력의 벽을 확 뚫어버릴 방법이 있나요? 그 좁은 빨대를 바꿀 해결책이 바로 인피니언에게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인피니언이 지금 엔비디아와 함께 하는 일이 바로 그 좁은 빨대를 왕복 8차선 고속도로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바로 800V 아키텍처예요. 전압을 16배나 확 높이니까 똑같은 전력을 보내도 전류는 16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력 손실은 이론적으로 256분의 1로 줄고 그 두껍고 비싼 구리 케이블 대신 얇은 케이블을 써도 되는 거죠. 이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선 총소유 비용, TCO를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는 정말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시장에 인피니언만 있지는 않을 텐데요. 다른 경쟁사들은 좀 어떤가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네, 물론 다른 접근법도 있죠. 어떤 회사들은 기존 시스템에다가 순행식 쿨링을 달아서 일단 뜨거운 열만 잡으려고 하고요. 또 어떤 곳은 옛날 방식인 AC 배전을 고수하는데 이건 중간에 변환 과정이 많아서 효율이 떨어져요.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회사들도 일부 부품은 만들고 있지만 인피니언처럼 전력망에서부터 칩 바로 코앞까지 이 고속도로 전체를 설계하고 부품을 싹 다 공급하는 이른바 그리드 투 코어 포트폴리오를 가진 곳은 솔직히 말해서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포트폴리오의 깊이 자체가 다르다는 거군요. 마침 최근에 바로 이 기술력 차이 때문에 엔비디아 공급망에 아주 큰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무슨 일이었죠? 네,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래 엔비디아에 전력 모듈을 공급하던 강자가 있었어요. 모놀리식 파워 시스템즈, MPS라는 회사인데 차세대 칩인 블랙웰에서 기술적인 문제에 딱 부딪힌 거죠. 700W가 넘는 엄청난 전력을 다뤄야 하는데 부하가 갑자기 확 늘어나는 걸 견디지 못하고 성능이 불안정해지거나 심지어 고장이 나는 이슈가 터진 겁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안정성은 생명이잖아요. 엔비디아는 즉시 MPS 물량을 줄이고 인피니언에 긴급 발주를 넣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엔비디아의 가장 비싸고 중요한 최상위 제품, 바로 GB200 슈퍼칩의 핵심 공급을 인피니언이 맡게 됐다는 점이에요. 이건 인피니언의 기술력이 시장에서 최고의 신뢰를 얻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기술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요. 요즘 VPD라는 용어도 자주 보이던데 이건 또 어떤 기술인가요? 좀 생소하네요. VPD요? 이건 전력 공급의 3차원 혁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저 멀리서 긴 멀티탭 끌어다 쓰는 대신에 아예 콘센트를 책상 바로 밑에 딱 설치하는 것과 같아요. 프로세서 바로 아래에 전력 모듈을 수직으로 배치해서 전기가 이동하는 경로를 정말 밀리미터 단위로 줄여버리는 거죠. 경로가 짧아지니까 당연히 전력 손실은 최소화되고 효율은 극대화되는 겁니다.
이 분야에서도 인피니언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와, 기술적 우위는 정말 확실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얘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돈이 되냐, 이 얘기로 넘어가 보죠.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15억 유로. 인피니언이 2026년 AI 관련 매출 목표를 원래 10억 유로였는데 여기서 무려 50%나 올려잡았어요. 이건 그냥 시장이 좋아서가 아니라 경쟁사의 목까지 우리가 가져오고 있다는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걱정도 들 수 있어요. 이 차트를 보면 인피니언 매출의 절반은 여전히 자동차 쪽인데 요즘 전기차 시장 좀 주춤하잖아요. 근데요, 바로 이 점이 인피니언의 투자 매력 포인트입니다. 자동차 부문의 성장세가 좀 둔화되는 걸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 AI 데이터 센터 부문이 완벽하게 상쇄, 즉 해지를 해주고 있는 거죠.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건강하게 재편되고 있다 하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 분석가님 말씀처럼 이 표를 보면 더 명확해져요. 전체 매출은 그냥 옆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AI 관련 매출이 2억 5천만 유로에서 15억 유로로 무려 6배나 폭증할 것으로 예상돼요. 이게 바로 질적인 성장인 거죠. 덕분에 이익률이나 현금 흐름도 아주 탄탄하게 유지될 전망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 이 똑똑한 사람들은 인피니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보시는 것처럼 모건 스탠리, JP 모건 같은 대부분의 주요 투자은행들이 매수 의견을 내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AI 수요가 자동차 부문의 우려를 압도한다는 겁니다. 이제 시장의 인피니언을 더 이상 그냥 자동차 반도체 회사가 아니라 AI 인프라의 핵심 수혜주로 다시 보고 있다는 뜻이죠. 물론 세상에 완벽한 투자는 없겠죠.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리스크도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에 대한 중국의 수출 통제 문제, 또 중국에서 저가 CIC 반도체가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여전히 회사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자동차 시장이 생각보다 오래 침체될 가능성, 이런 변수들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합니다. 자, 오늘 분석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인피니언은 이제 단순한 부품 회사를 넘어서고 있어요. AI 시대의 혈관, 즉 핵심 전력 인프라 전체를 설계하고 공급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거죠. 결국 전력 없이는 AI도 없다는 이 단순한 명제 아래 인피니언이 과연 그 중심에 설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 이게 바로 굉장히 흥미로운 투자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